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임대차 시장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되었죠. 핵심은 다가오는 8월달 이후에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물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요. 올해 들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얼마나 주택 가격, 매매 가격 다 올랐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 기타 등등 영향으로 인해서 이처럼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선거 이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중심으로 또 반짝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일단은 좀 주춤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 가격 지수가 하락하였죠. 지방만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였는데 그만큼 전세 시장은 보이는 화면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 시장은 안정화가 그나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 왜 또 갑자기 또 임대차 시장 방안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래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현재까지는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그나마 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8월달 이후 그렇죠. 임대차 3법에 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되는 전세금과 월세 금액이 이제는 급등할 것을 미리 좀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전세 금액으로 본다면 전세 고가는 7억대에 이처럼 거래가 되고 있어요. 7억대에 거래되는 전세가 또한 전세 금액 저가는 아직도 3억대, 4억대. 그래요. 이처럼 전세 가격이 이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것은 7억대고,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 전세 계약 체결한 거는 이제 3, 4억대. 이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에 기해서 4년 동안 3억대 전세금이 이처럼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 금액이 고가는 7억대, 저가는 3, 4억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중적 금액이 전세 금액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올해 8월달 이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기한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달부터는 이처럼 3억대, 4억대 하는 전세 금액들이 이제 7억대로 다시 올라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일까봐 걱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전세의 비중에서 월세의 비중이 아파트가 됐던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됐던 이처럼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인들이 주택을 내놓는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임차인들 입장이라면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담감이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전세 금액 상승도 문제지만은 월세 비중이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세입자들 입장,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중에서 임대차 관련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임차인 부당 경감인데 공공성 준수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를 하고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본다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인데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단기 주택 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가 있죠. 물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 여러분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그리 쉽게 금방 이루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 좀 많아 보지가 않죠.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당장 시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에서 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요구로 전세금을 억제하겠다. 두 번째는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월세 및 원리금 상환액 지원으로 봐야 되겠죠. 이를 각각 또한 설명해드리면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개선인데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한 임대인에게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이 많은 사람이거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까지도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을 기존 수도권 3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지방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대출 한도 또한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0%에서 12% 월세 세액 공제를 하고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에서 15% 월세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처럼 정부의 전세시장, 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이러한 대책은 발표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다만 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줬다. 요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A, B, C 아파트 세 채를 있는데 A 아파트는 실거주라고 B 아파트, C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생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또한 전세를 낀 아파트 요것도 팔아야 되고 나머지 아파트 한 채 요럴 경우에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를 해가지고 C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어떤 생각이냐면 현재 살고 있는 다주택자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A, B, C 부동산 중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많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정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시세 차익도 아마 가장 많은 집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쉽게 A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8월달 이후로는요. 전세 금액이 저가인 3, 4억대가 이제 8월달 이후부터는 7억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실제적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멈췄다는 거. 그래요. 핵심은 이거죠. 집값 상승이 멈췄다는 게 가장 임차인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처럼 집값 상승이 멈추니까 전세금 상승 또한 멈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집값을 잡으면 전세 금액도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고가인 전세 금액이 7억대가 지금 8억대, 9억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가인 전세금 4억대가 현재 전세금 7억대로 상승하는 거. 그렇죠? 8월달 이후 이처럼 4억대가 7억대로 상승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해도 그렇죠. 이거는 좀 이렇게 요번 대책으로 인해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상승 임대인이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라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상승 임대인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다만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증가 및 세액 공제 확대, 그나마 이 부분이 세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건대 정부의 여분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여파, 그렇죠. 국내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8%짜리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금액과 월세 금액의 하락, 급락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상승폭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게 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월달 이후 저가인 전세 금액이 과연 현재 고가의 전세금, 즉 7억대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4억대가 7억 수준에서 멈춰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